오늘은 마감의 기술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장 막판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약 후강,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초반에는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시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의 좀 특이사항을 보자면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니까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역시나 플레이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안 하고 있는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또 보니까 딱 1시 반 기점, 왜 그 시간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1시 반 기점에서부터 갑자기 선물 지수를 좀 많이 매수를 해서 들어오면서 시장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렸다. 지금 보시면 한 1023기약 정도 되는데, 뭐 장 마감되면은 집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 파는 주식에서는 2,5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주식이 아닌 그냥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다. 그게 지수 전체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국내 시장은 전약 후강이니까 좀 걱정 안 하고 저는 안 보는 대신에 네. 약간은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데, 어저께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은 나스닥과 S&P 500이 나스닥 1% 넘게, S&P 500 한 0.5% 빠졌지만 오늘 일본 시장이 굉장히 약했어요. 장중에는 일본 시장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일본 시장이 계속해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하고 토픽스가 0.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글로벌 증시가 이제 조정을 끝내고 어느 정도 조금 또 탄력성을 좀 이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일단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영향을 봐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부터 이제 조정을 받은 효과가 내일은 조금 또 양봉으로 깊게 또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죠. 본장이 끝나고 시간의 장에서 보니까 엔비디아도 한 1% 정도 가량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조선업이 어저께 또 끌어줬다면 오늘 조선업이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빠지지 않았어요. 시장을 지켜준 건 제가 봤을 땐 헬스케어 업종과 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셀트리온 2형제죠. 이제는 3형제가 아니라 2형제가 셀트리온이 딱딱 박혀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의 강력한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물론 매출 자체가 연매출 3.5조 원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보고 싶은 셀트리온의 뉴스는 뭐냐? 램시마라고 있어요. 정맥에 놓는 자가면역 진환제가 있는데 그 램시마 단일 제품으로만 연매출 1조를 달성했다는 거 굉장히 크고요. 네. 이게 잘 팔리니까 셀트리온이 뭐를 개발했냐? 램시마 SC를 뒤에 붙입니다. SC라는 게 뒤에 붙으면 여러분들 뭐냐면 병원 가서 정맥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기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램시마 SC를 지금 팔기 시작했는데 얘가 한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올해 셀트리온의 또 추가 상승과 추가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시장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내일 새벽 6시 20분에 4분기 실적 엔비디아에서 나오게 되고 또 젠슨원의 어닝콜도 있을 텐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도 3거래일 연속 하락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봐야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폭의 갭은 다 메꾸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주가 자체는 엔비디아가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 주냐 안 주냐가 상당히 좀 고민이라는 겁니다. 쉽게 네. 말해서 계속해서 전교 1등하고 전국 수석하고 이랬던 엔비디아가 이번에 딥시크의 영향,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취소의 영향, 뭐 양자 컴퓨팅의 영향,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좋은데 덜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또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일단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장에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어떤 걸 봐야 되냐. 현재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아주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게 예전발로 M7입니다. 기술주들이 지금 빅테크들이 다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버텨주기는 하는데 증시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주진 못해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시장의 이런 활기를 많이 못 느끼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M7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 주면서 결국엔 지금 코스피가 2630포인트를 오늘 내주지 않고 2600포인트 그러니까 700포인트까지 가려면 일단은 비중이 코스피 200에서 비중 25% 30%나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 줘야 전체적인 지수를 견인을 해줄 수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장은 뭐 우리가 참 우리 나름대로의 증시를 잘 꾸려서 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시의 크기라든지 시장의 크기가 좀 한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좀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은 코멘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는 내일장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워낙에 전교 1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또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개장 전에 힌트로 삼아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본다면 좀 이러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 부분을 봐야 할지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실까요? 어떤 종목 함께 볼까요? 오늘 미리 알고 오신 것 같이 잘 아시는데 맞아요. 네. 이게 그렇게 지금 기술주 쪽은 웬만해서는 좀 안 보고 이게 조금 소외돼 있던 애들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늘 요즘 얘기 드렸던 뭐 관세에 치우치지 않는 종목들. 이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아침에 시장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전약 후강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심리적으로 미국이 빠지다 보니까 아침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겁먹으면서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트라우마 아니면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선택지로 뭐 어저께 게임 테마를 드렸다면 오늘은 약간 영상 콘텐츠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종목은 이제 CJ ENM입니다. CJ ENM이 보시면은 거의 3년간 바닥에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CJ ENM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음악, 그 다음에 콘텐츠, OTT까지 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약간은 뭐 SM이나 하이브처럼 가수를 키워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드라마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 한 거의 3년이죠. 거의 3년 동안 CJ ENM이 주가가 정말로 원래는 막 10만 원까지 넘게 갔던 종목인데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거의 세 가지로 좀 찝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CJ ENM이 운영하고 있었던 OTT 티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CJ ENM 중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계속 적자를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CJ ENM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린 좀 이유가 됐고, 더군다나 넷플릭스라든지 쿠팡 플레이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죠. 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 많은 광고주님들이 은행에다가 빚을 내가지고 광고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면 CJ ENM이 방송권을 따내고 방청권을 따냈는데 거기에 광고를 붙여야 되는데 광고를 붙이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도 2년간의 주가를 좀 떨어뜨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킬러 모먼텀, 그러니까 옛날 말로 뭐 정말 드라마 좋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CJ ENM이. 그러니까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나온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들이 점점 그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제작 비용이 많아지면서 많이 킬러 콘텐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CJ ENM이 세 가지 주가를 좀 내려가게 만들었던 모멘텀이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럼 CJ ENM을 도대체 오늘 왜 선정을 했냐? 그렇게 하신다면 일단은 티빙부터 좀 찝어보죠. 네. 티빙이 SK 스퀘어의 웨이브랑
합병을 했습니다. 결국엔 50대 50 지분으로 합병을 했는데 그거를 합병을 해서 국내에서는 OTT에서는 어쨌든 CJ ENM이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넷플릭스라는 좀 비교는 안 되는데 이 티빙이라든지 웨이브가 뭘 하냐면 올해 그러니까 24년도에 보면은 KBO 중계권을 따냈어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커져서 결국에는 티빙 쪽에서 좀 적자폭을 좀 많이 축소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피프스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CJ ENM의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요거를 21년부터 인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 라라랜드 아시죠? 네. 거기에 기획 참여자입니다. 근데 여기도 계속해서 적자를 냈는데 이제부터는 그 미국 스튜디오에서 제작비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외화산이라고 해서 외국 드라마, 외국 영화 이런 것들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CJ ENM의 피프스 시즌이라는 게 당당히 딱 서가지고 우리가 외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 바뀌었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드라마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는 드라마를 가장 잘 만드는 업체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말 흥행작들이 많았거든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은 이제 금리 우리나라 어저께도 낮췄지만 고금리가 끝나고 결국에는 광고주들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없고 제작 편수도 좀 늘어나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좀 좋은 영향이 좀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J ENM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 그림으로 좀 바꿔보자면요. 네. CJ ENM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아마 어저께 말씀드린 종목하고 좀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갖고 오는 이유가 뭐냐.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판단해내는 게 바로 요겁니다. 거래량이 한번 쭉 하고 들어왔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CJ ENM에 대해서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구나. 더군다나 여 밑에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얘도 55,000원 선, 5만 원 선은 바닥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J ENM은 저는 적극적으로 뭐 플레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J ENM이 지금 일단은 목표가는 75,000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여기가 딱 지금 매물대기 때문에 75,000원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J ENM이 만약에 떨어진다, 손절가까지 좀 드리자면 56,000원 정도로 손절가 드릴 테니까요. 7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사이에서 CJ ENM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CJ ENM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티빙에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또 워낙에 뛰어난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주로 광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제작 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가져가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6,000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